안녕하세요. 미술로 통일을 만나는 시간 국립통일미술관 박계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양한 미술 작품들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여러 작가님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의 포문을 열 이수영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이 작가님 작업실인 것 같은데요. 박물관인지 전시실인지 헷갈리네요.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오래된 사진 아카이브들이어서 그걸 수집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많아지게 됐고, 저는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하나의 그 자원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분석해서 작업으로 끌고 나가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몇 년 전부터 6.25 전쟁을 비롯해서 한국 근현대사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작업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셨고, 아버지는 18살 때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완전히 다른 세대를 살았던 거죠. 결국은 제가 그 당시에 우리가 가졌었던 또 혼란의 어떤 시기들, 또 서로 어떤 가치관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아버지의 어떤 행적들, 과거에 전쟁에 참여했던 행적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추적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한 부분에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근현대 사진 아카이브를 이제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고, 제가 모았던 사진 중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게 한국의 근현대사예요. 전쟁에 관련된 것, 현재에 있으면서 사진이라는 그 어떤 장치를 통해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찾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그 시점들을 찾아서 이제 작업의 어떤 한 부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된 두 가지 동기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 DMZ 철원 양지리 마을에서 하셨던 금강산 사진관 프로젝트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시회장 기억이 나는데요. 금강산 사진관을 만든 장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나요? 네네. 금강산 사진관 프로젝트를 설치했던 장소가 바로 그 양지리 마을에 있는 쌀 창고예요. 그래서 쌀 창고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정미소가 있는 거죠. 공동으로 뭐 창고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보관하기도 하고 하면서 공동체의 어떤 그 생활의 인식들을 같이 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이제 금강산 사진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죠.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그 장소 뒤에 금강산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배경을 금강산으로 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이제 정서적으로 이 산의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셨던 접경 지역에 있었던 그 여러 분들은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 그러면 이제 금강산 유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금강산 사진관을 통해서 그분들이 마치 금강산에 유람을 다녀온 것 같은 또 다른 어떤 이상향 또는 기념비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를 했었던 거죠.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사진을 그곳에 와서 찍어놓은 사진들을 전시하고 계셨고, 또 그들의 가족 사진 함께 전시하고 있었어요. 철원이라는 공간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 가정 안에서 여러 굴곡이 있었던 장소성이고, 그 과정에서 남한, 북한, 또 남한의 지역이 되면서 많은 가족들이 이산이 되고 헤어지고 했던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전시장 갔을 때는 이 전시장 안에서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가족 사진을 통해서 이곳에 있던 사람들과 과거 역사가 다시 만나고, 금강산을 토대로 해서 통일을 꿈꾸고 이러한 하나의 장소를 새로 만드셨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음으로는 항해 프로젝트가 또 기억이 나는데요. 양지리 프로젝트가 조금 더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장된 형태에서 뭐 인천항에서 단둥항 그리고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을 거쳐서 이렇게 동해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경로 속에서 이제 접경 지역에 대한 마을 연구가 됐고요. 그러면서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이산 또는 뭐 이주해 온 어떤 그 조선인 가족들 또는 마을들을 이제 찾아서 그들이 살았던 집들, 그다음에 공동체로서의 중요한 학교들, 그 상징적인 건물에서 거기서 이제 그 설치 작업을 하고 또 그런 기념비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다시 사진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영상으로 기록해서 전시를 하게 됐죠. 이 항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주했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나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 할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북한 회령에서 살고 계셨고, 그리고 13살 때 민며느리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그 삼봉천이라는 곳, 이쪽으로 이제 그 이주를 오면서 나이가 90살이 되기까지 어느 지역도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분이에요. 6, 7년 전에 회령에 거주하고 있는 여동생이 이 삼봉천의 그 언니를 찾아와요. 북한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이제 가지고 와서 가족 사진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해주는 장면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두 자매가 70년 만에 만나는, 결국은 두만강을 중심으로 사실 회령하고 삼봉천이라는 것은 바로 지척에 있고 뭐 강만 넘으면 그런데 그 우리가 경계 속에서 이제 나눠져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그 할머니의 표정과 주름에서 할머니의 역사가 진짜 읽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미림 극장 프로젝트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거기도 제가 살아왔었던 한 단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제대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인천에서 이제 좀 뭐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어린 시절을 거기서 지내게 됐죠. 사실 이제 이주에 대한 또는 경계에 대한 접경 마을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천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개척의 어떤 그 장소가 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그게 바로 이제 인천 송현동 100번지 소위 양키시장이라는 곳인데요.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국 군정기 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건들을 이제 팔기 위해서 어느 한 공터에 이제 좌판을 깔고서 팔기 시작했었어요. 한쪽 구석에선 구슬 푸면서 애잔한 소도 소리가 흐른다. 양키 시장이 있는 송현동 100번지는 춤과 소리의 장소였다. 한때 이곳엔 황해도 사리원 태생 민천식이 운영하던 인천국악원이 있었다. 근데 작품을 보니까 민천식이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던데 민천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양키시장과 연결되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개성의 권번장이었어요. 권번이라고 한다면 뭐 기생학교의 교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양키시장의 2층에 거기에 이제 국악원을 만들게 돼요. 그 양키시장에서 물건을 팔던 13살의 김정순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또 이제 문화재가 되고, 거기 그 양키시장이 굉장히 그 춤과 소리의 전파지로서 망명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어서 그 사람 민천식이라는 사람의 개인사를 이제 작업의 한 프로젝트로 이제 가지고 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거죠. 그 전시에서는 퍼포먼스가 있었더라고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기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천식은 이미 이제 돌아가셨고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존하지 않는 이 사람을 어떻게 소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무속인을 통해서 그 민천식이라는 사람을 유령화하고 소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대에 민천식이라는 인물을 대행할 수 있는, 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인물이 좀 필요했던 거죠. 무속인도
어떤 소수자의 한 부분일 수가 있고 이 세 개의 관계를 이제 연결을 하게 됐던 거죠. 무속인과 또 이제 모짐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같이 퍼포먼스를 하고 그 민천식이라는 분은 유령화시킨 오브제를 만들어서 이 세 개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퍼포먼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거죠. 전쟁의 문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이 전쟁의 해답이 통일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사회통합 안에서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현재적 화두를 던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다음 계획으로는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제가 그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기차 안에서 40일간 이어가면서 거기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그런 작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계획도 저희가 기대하게 됩니다. 시간이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술로 통일을 만나는 시간 국립통일미술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